여러분들은 왜 돈을 버시나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옛날에 그 금보관증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왜 그 금보관증이 많이 필요했을까? 왜 사람들이 그 금보관증을 많이 가지려 했을까? 라고 하면 전쟁을 해야 해서였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려면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써야 하는 이유는 전쟁이었고. 그러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전쟁을 하면 더 많은 재화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영토를 넓히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 땅에 있는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식량입니다. 식량. 생각보다 과거의 역사는 1900년까지 전부 다 밥 문제예요. 밥 문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 국왕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어서였거든요.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이유가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관성의 시대니까. 주관성의 시대라는 건 밥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밥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브랜드를 사지 않습니다. 저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게 진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해요. 이 주관성.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시도의 자유. 그러니까 제가 시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도의 자유라는 요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기업이 오랫동안 생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수명이란 게 없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곧 수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기업의 수명이 길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플러스 이 시도의 자유를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은 학교가 제가 벌어둔 돈으로 무한히 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시설도 충분히 좋게 해주고 계속 그걸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돈의 가치는 지속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늑구맨은 예전에는 단순히 돈으로 하고 싶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어서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사람들이 돈을 따라올 거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쓴다. 사람들의 부를 늘려주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에 설득보다 돈을 주는 게 빠르고 그렇게 생존해야 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돈은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할 정도면 된다. 야, 이건 신기한 논리가 생겼네요. 사람들이 돈을 따라올 거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따라오게 만들어서 뭐 하실라 그러는 거죠? 이거 약간 이거 황건당 아닌가요? 살짝 무섭긴 한데, 예,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좀 황건적 같긴 한데, 네, 잘 읽었고요. 노북님은 또 부기에서 질문 받아서 답변해 주셨는데, 물려주고 싶어서, 가정을 이루면, 굶기진 않고 싶어서 라는 생각. 돈을 번다면 자식들뿐 아니라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는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이 물려준다라는 거, 상속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 가정의 지속성, 주체가 무엇이냐가 다를 뿐 결국 이것도 지속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 앞서 나온 황건당의 답변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지속성. 좋네. 늑구맨의 말에 제가 약간의 반론이 떠올랐는데 무슨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돈을 많이 교환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쥐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하는 거는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늑구맨이 솔직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수집욕 좀 있다. 수집욕.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포켓몬 게임 해보셨잖아요. 포켓몬 하다 보면은 어차피 안 쓸 포켓몬 계속 좀 모으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수집욕이 있다. 수집욕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돈이 아니라 권력이에요. 권력.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생깁니다.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하듯 그런 느낌인 거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주관성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하프바님의 답변 읽어볼게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란 시스템에 살고 있고 시스템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도구인 돈을 벌고 싶은 게 목적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그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답변이 어렵다. 하지만 책 한 권 살 13,000원이면 충분하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책 한 권을 사고 나면은 자연을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읽으면 됩니다. 음료는 대동강물로 한강물 아리수. 노북님 감작강님도 좀 생각해 보셨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나 치료비가 필요할 때나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 자본이 필요하고 그죠? 마음의 여유도 자본과 관련이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게 생존을 담보한다. 돈이라는 것이 생존을 담보하고 지속성을 약속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성을 부여한다. 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셔서 생각을 해보자면 돈을 언제 제일 많이 쓰지? 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언제 제일 많이 쓰지? 엄마 생일 선물 살 때, 할머니 밥 사줄 때, 제가 밥 먹을 때는 이제 편의점 김밥 먹지만 아빠 생일이라 아빠를 밥 사준다면 좋은 소고기집을 가서 돈을 쓰죠. 그쵸. 돈이라는 것이 어떠한 권력을 형성하는 것은 내가 잘 해주고 싶은 상대에게 잘해줄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이 돈이 생존이잖아요. 근데 이 생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옛날처럼 나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앞에 있는 친구 대신 내가 친구를 밀쳐내고 화살을 맞고 죽어. 그런 식으로 진짜 그걸 인증해서 보여줄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내가 널 위해 나의 이만큼을 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을 하는 데에 돈을 준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나의 생존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생존의 지속 가능성을 너에게 이만큼 떼어줄 수 있어 라는 의미로
그렇게 선물을 하거나 이럴 때 돈을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돈의 보편성을 활용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답변으로는 이 가치들이 많이 나왔는데, 좋은 가치들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이 대체로 그거 같았어요. 보편적인 가치. 물려주는 거. 제가 말한 것도. 지속성 이것도 결국 생존과 연관된 거고, 보편적인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르꾸맨이 얘기한 사람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돈에 이끌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마무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으면 무언가 주장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개인적인 삶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에 크게 쓸 수 있는 거죠. 하프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9억, 50억을 하프바님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하프바님이 50억을 나는 여행에 쓸 거야 라고 하면 여행 산업은 50억만큼의 가치를 추가로 얻습니다. 그러면 요 산업이 커져요. 이 말인 즉슨 여행이라는 것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북님이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기부,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기부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기부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노북님이 1000억이 있어.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것을 기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때 이 기부의 시장에 1000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1000억이라는 시장 가치가 추가가 되면 기부라는 시장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 돼요. 그때부터. 왜냐면 기부를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1000억을 받을 수 있네? 라고 하면 누구나 기부 시장으로 뛰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산업을 만드는 방식이고.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하면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즐긴다 라고 하면 그 집안에서 내가 즐기는 것들, 음악을 듣기 위한 스피커 시스템, 그 다음에 커피, 바리스타라는 직업, 그리고 하프바님이 보게 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러한 산업들이 큰 가치를 얻게 될 거고요. 상속을 한다면 상속세가 굉장히 큰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상속세를 줄여서 우회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교회에 있는 대형 카페 같은 것들이요. 그럼 그 교회에 있는 대형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수 이런 곳에 창고형 카페가 생기고 소금빵집이 생기고 두쫑쿠 같은 베이커리 트렌드를 만들 거고요. 빵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속을 사랑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가치, 내가 사랑하는 감정,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움의 포인트들에 큰 목소리를 내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의 순수한 선택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세상에는 선택이 있고 수능이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는 돈을 쓰는 거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시스템에 어느 정도 순응해야 되고 시스템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만 내가 돈을 쓸 때만큼은 온전히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치를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쓰실 때 나 지금 이 가치에 목소리를 키워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사용한다는 걸 늘 좀 지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머니 지팡이를 사면서 느낀 건데 할머니 지팡이 시장이 정말 크더라고요. 엄청납니다. 할머니 지팡이 시장. 그것은 무엇이냐? 효도, 건강이 정말 중요한 가치다. 핵심적인 가치다. 그곳의 목소리가 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관절을 덜 아프게 해준다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약이 정말 많아요. 치료법도 정말 많고 대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면서 내는 목소리고 키워주는 부피고 몸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애정하시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온 마음으로 느끼시는 부분에
충분히 돈을 쓰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증권의 보유만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오래 사시면서 많이 쓰시길 응원하면서 이번 달 대면 모임 소비 이야기도 이어서 재밌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과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의 엔딩은 1,000원과 함께. 1,000원과 함께. 감사합니다. 네,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말 재밌습니다.